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한동훈. 네. 아침부터 대표가요. 아마 뉴스를 네. 보신 분들은 정말 정신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뉴스 신세계에서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계가 상당히 좀 빠르게 돌아가는 것. 그게 이제 다른 한 축이고요. 나머지 한 축은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돌아가는 것.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내부의 기류가 오늘 이제 급변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없었는데 소집이 됐다고 국민의힘에서 밝혔고요. 그러면서 먼저 이제 모두 발언으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탄핵은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었던 것과는 입장이 정반대가 된 건데 기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당황한 듯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마이크를 잡고 사실관계를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다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다른 최고위원들과 상의 없이 던진 말이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는 모습까지 같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현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볼까요?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사실관계를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좀 제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오전에 저 상황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 국민의힘의 이제 의원총회 이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소위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축이 있고요. 반대쪽에 주로 이제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탄핵은 너무 지금 빠른 말이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의원총회가 이뤄지고 있죠, 지금? 현재 지금 진행 중이고요. 뭐 도중에 나와서 이제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수의 의원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좀 명확하게 내고 있다. 그만큼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인 의원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걸로 이제 들리는 발언을 했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당론 변경을 하는 게 뭐 기존의 당론이 이제 탄핵 반대였기 때문에 당론 변경을 하는 게 현재까지는 좀 녹록지 않아 보인다. 탄핵의 속도가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평가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좀 나눠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전했는데 그 뒤로도 지금 이제 상당 시간 동안 의원총회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어떤 상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지는 얘기가 좀 나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은 탄핵 찬성하겠다는 거죠,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최초로 공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육선 중진 의원인데요. 친한계로 꼽히고요. 오늘 아침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그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정론이죠. 오늘이라도 그러면 본회의를 열어서 탄핵 표결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그렇다라고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더 단축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정지를 통해서 국민의 편에 서느냐 혹은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의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다. 상당히 좀 강하게. 단호하고 대단히 강한 워딩을 썼군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이제 기존의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되짚어 보면 뭐 당연한 입장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본인도 이번 계엄령 선포가 그 자체로 이제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다.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왔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이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조치를 했다면 그 자체로 이미 탄핵 사유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위헌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치의 내용이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면 당장 체포가 필요한 예. 내란 수괴 혐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안을 앞에 놓고 과연 정치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정론을 오늘 이제 조경태 의원이 보여줬다. 그리고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은 뭐 물론 예, 거의 전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지금 의원총회가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대단한 경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일 탄핵 소추가 되기 위해서는 딱 8명이면 되는데요. 네. 그 8명을 채울 수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예. 지난번에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었던 국민의힘 의원이 18명이기 예. 때문에 그 사람들만 다 이제 찬성을 하더라도 탄핵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당론을 거스르는 수준의 결정을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네, 예. 결단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미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경태 의원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탄핵 찬성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표결 전에 퇴진 계획 그러니까 하야를 밝히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고요. 예. 이미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하다라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임기를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거나 하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물러나건. 그렇습니다.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2명의 의원들이 나온 상태고 예.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6명의 의인이 더 필요하다라고 예. 이제 밝혔는데 어쨌든 설득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그 큰 갈림길이 될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요.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업무 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만 예. 사실 대통령의 업무를 정지시키려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본인 스스로 그만두거나 하야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탄핵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예.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말하지 않았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한동훈 대표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공개 선언을 한 셈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그 한동훈 대표의 기류를 둘러싸고 초미의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네. 뭐냐면 오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탄핵으로 완전히 돌아섰구나. 네. 그러다가 낮에 대통령을 만나고 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급하게 잡힌 대표와의 이제 대통령의 회동이었습니다. 예. 오늘 회동은 이제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비상의원총회에 참석 중인 도중에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이후에 대통령의 제안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걸 이제 수락하면서 성사가 됐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밝혔고요. 오후 12시 30분쯤에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지금 전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예. 자리에는 이제 주진우 의원 등의 인물들도 배석한 걸로 알려졌는데 만남을 갖고 나서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이제 여당의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국회로 향하고 있다. 예. 라는 얘기도 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원총회를 열고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든지 뭐 민주당 의원들도 다 지금 국회 로텐더 홀 앞으로 이제 모여서 예.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로텐더를 둘러싸고 대통령 입장을 막아야 된다라는 이제 굉장히 좀 강경한 예. 모습을 보이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도 긴급 성명을 낼 정도로 상당히 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국회로 오려고 하다가 예. 사실상 이제 돌아가는 걸로 보이는 그래서 예. 대통령실에서도 국회로 가거나 또는 별도의 담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만나고 와서요. 그 네. 만날 때 몇몇 관측들은 대통령의 어떤 대표적인 양보안을 내놓고 탄핵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것 아니냐. 그 이런 양보, 관측이 그 양보의 내용이 임기단축 개헌안이냐라는 이제 구체적인 관측이 있었는데 관측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가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는 아무 변화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못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직무집행 정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이 판단을 뒤집을 말은 듣지 못했다. 네. 뭐 의견을 바꿀 만큼의 어떤 결정적인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못 바꾸겠지만 제 의견은 네. 윤 대통령의 업무 정지다. 여전히 이제 같은 입장이다라고 밝혔고 예. 오늘 지금 열리고 있는 의총 자리에서도 방금 대통령님과 만나고 왔고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는 직접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예.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를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 그래서 본인은 일단
한동훈 대표 본인은요. 탄핵에 대한 어떤 찬성 입장은 변화가 없다. 이걸로 정리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업무 정지라고 이제 본인은 뭐 탄핵이란 말은 안 하고 꺼냈지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3일 밤에 계엄 선포 이후에 윤 대통령의 있던 어떤 관련 상황에 대해서 한 대표가 이제 말하기로는 계엄 선포 당일 정치인들 체포 시도를 했는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이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과거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최서원 사안은 그 당시에 대통령의 측근들이 했었던 내용이고 그와 다르게 이번 건은 군을 동원해서 국민을 향한 계엄 선포 및 국회 진입 사안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들이 더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는 짚어봐야 될 게 지금 이렇게 민심이 끌어넘치고 있는데 여당의 다수파가 아직도 탄핵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계산의 속내에는요. 오늘 뭐 여러 분석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기다리고 그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탄핵을 가능한 한 밀어보자. 뭐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들의 이제 반대 논리가 주로 이제 그 내용이라고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조금 더 구체화될 때까지. 그걸 사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정치적 이득이 최대화될 때까지 다음 대선에서 우리 정당이 재집권을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많아질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된다. 시간을 끌 수 있는 대로 끌어보자. 그런 계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얘기는 딱 그 주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어제 저희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친한계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박정훈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직접 밝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언급하기로 이 정권의 남은 임무는 시간을 끌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 정치적 계산은 뭐 그 사람들이 할 일이고요.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요. 그런 정치적 계산으로 이 끌어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를 덮어버렸을 때 과연 그 쓰나미를 어떻게 견딜라 그러나 뭐 이런 어떤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면. 저는 이제 정치 비평가이자 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상황은 내란 실패 상황이고요. 지금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은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실패한 내란 수괴 혐의자입니다. 그 혐의자가 대통령직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가? 혹은 그 사람과 어떤 협의를 하거나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이 과연 내란 범죄 혐의자와 협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가당한 일인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 상태인데 심지어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여전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상태로 두고 다른 정치적 도모를 해보자. 그게 과연 국민을 대신해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인가? 저는 사실 그게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말 어떤 정치적 계산의 측면에서도 대단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정론이 최종적으로는 이기기 마련인데 정치인들이 그런 간단한 일도 모른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요. 수사기관들도 드디어 약간 본격적으로 이 내란 음모에 대한 어떤 수사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뇌부들도 이 불붙은 어떤 배 위에서 뛰어내리듯이 서로가 어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서는 것 같고요. 네, 오늘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경찰하고 검찰이 마치 이제 경쟁하듯이 수사단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수백 명 단위의 특별수사팀을 편성했다라고 오늘 오전에 검찰과 경찰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발표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어떤 쿠데타의 전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 이제 그 증언들도 쿠데타의 당사자들, 임무를 수행했었던 당사자들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그리고 이제 김병주 의원과 이따가 전화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었던 인원들만 하더라도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1공수 여단장 등등이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전화를 받고 지금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의 이제 1차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내용을 오늘 이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요.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국회의원들과 주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지원을 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를 했다는 직접 겁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법률상으로 국정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대공수사권을 마치 거래 조건인 것처럼 하면서 이걸로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이는데 이거는 국정원법 위반이고요. 예.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행태입니다. 이걸 예.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라고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오늘 폭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구체적인 실행조가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기도 한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었다라고 이제 또 폭로를 했는데 예. 본인한테 직접 여인영 사령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에 지금 체포조가 나가 있는데 체포 대상자들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전화 추적을 할 수 있는 국정원 쪽에 지금 이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리스트를 불러줬습니다. 예.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 예.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인 김민웅 전 목사, 예. 이건 촛불연대 대표거든요. 이렇게 체포 대상자의 명단을 줄줄이 불러주는데 이 얘기를 듣다가 홍장원 1차장이 미친놈이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이상 리스트를 받아 적는 거를 멈췄다라고 했을 정도로 예. 정말 충격적인 정권의 핵심부에서는 시대착오적이고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사람들의 망상 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예. 심지어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꼽혔던 홍장원 1차장조차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게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 또 한동훈 여당 대표가 포함된 게 정말 놀랍군요. 예. 사실 저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권순일 전 대법관, 예. 그러니까 이미 과거의 인물이 된 사람들을 왜 리스트에 올렸는가? 예. 그게 사실 어제 JTBC나 MBC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된 예. 선관위 습격 사건. 예. 그게 결국 이제 극우 유튜브들에서 얘기했었던 총선 부정선거론의 연장선에서 볼 수밖에 없는 예. 일들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망상인데 예. 그 망상을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어떤 명단들을 보면 대통령의 사적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체포하려고 했다.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야.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서요. 예. 앞으로 아마 더 많은 일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정말 빠르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